너는 내가 냄새가 난다며 나를 향해 향수를 뿌렸지. 내가 만졌던 가방을 다시 닦았고 내 옆에 서 있던 사람은 다 떠났어. 그날 나는 그냥 가난한 노인이었지. 하지만 그 애는 몰랐을 거야.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 이복자, 백화점 회장. 서울 강남 한복판 화려한 백화점의 대리석 바닥에 해진 구두 한 켤레가 조심스레 발을 내딛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걸친 80살 이복자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복자는 이 백화점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과 고가 제품들로 가득한 이곳은 그녀에게 마치 미술관 같은 공간이었죠. 오늘은 핸드백 코너를 둘러보고 싶은 걸. 복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변은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행하는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핸드백 매장에 들어서자 복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나같이 아름다운 디자인의 가방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가방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연보라색 가죽에 금색 장식이 달린 우아한 핸드백이었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걸어가 그 가방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어머, 고객님 죄송한데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복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련된 슈트를 입은 30살 즈음의 여성 직원 한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여기 제품은 손에 기름기가 남으면 얼룩이 생겨서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뗐습니다. 지영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어요. 복자는 말없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일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지영은 주변의 다른 고객들을 향해 슬쩍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향수병을 꺼내더니 복자가 서 있던 자리에 뿌렸어요. 아휴, 향기 좀 돌게요. 고객님들 불쾌하셨죠? 그 말에 주변의 젊은 고객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복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단 몇 초 만에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천천히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지영과 고객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따라왔어요. 백화점을 나오는 길, 복자는 문득 자신의 모습이 창에 비친 것을 보았습니다. 낡은 카디건, 해진 구두, 흰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차려입었더라? 복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떠올렸어요. 오늘은 그녀가 매달 한 번씩 진행하는 서비스 체크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의 실소유주였고 고객 응대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평범한 노인처럼 변장하고 방문했던 것이었죠. 다음 날 있을 일을 생각하자 복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내일은 한복을 입고 가야겠구나. 그녀는 택시를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 본사 이사실에서는 김 이사를 중심으로 여러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50대의 김 이사는 날카로운 눈매로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매출 현황, 고객 불만 사항, 직원 교육 계획 등 다양한 안건이 오갔습니다. 오늘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나요? 김 이사가 물었습니다. 한 직원이 보고서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핸드백 매장에서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노인 고객이 있어서 직원이 적절히 대처했다고 합니다. 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고급 매장의 분위기는 중요하니까요. 직원이 잘 처리했네요.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단정한 한복 차림의 이복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김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 이사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아한 자태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복자는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한 직원이 내게 향수를 뿌리더군요. 내 냄새가 불쾌하다면서요. 김 이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제야 어제 보고된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노인 고객이 누구였는지 깨달은 것이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직원인지 즉시 확인해서. 복자는 손을 들어 김 이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난 그 직원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모두를 긴장시켰어요. 실은 내가 우리 백화점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변장을 하곤 했어요.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복자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동안 해왔지만 어제처럼 모욕적인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 이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복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난 지금까지 우리 백화점이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긴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제 그 원칙이 깨진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내일 오후 3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어요. 대강당에 모든 직원이 모이도록 해주세요. 복자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의 CCTV 영상도 준비해주세요. 김 이사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복자는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는 즉시 지시를 내렸어요. 어제 핸드백 매장 CCTV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찾아내라. 그리고 전 직원 소집 방송을 준비해. 한편 복자는 본사 건물을 나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과연 내일 그 직원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복자는 손자 최민석에게 전화를 걸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지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화장을 곱게 하고 출근했어요. 화려한 직원 라운지에서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커피를 마시는 그녀의 모습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어제 진짜 웃겼어. 한 노인네가 와서 우리 최고급 가방을 만지는 거야. 손에서 냄새가 나더라고. 지영은 동료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과장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향수를 뿌렸지. 다른 고객들도 다 좋아하더라. 동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인 미연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직접 향수를 뿌리는 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지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때? 노인네도 그냥 웃고 가던데? 우리가 고객을 가려서 받아야 매장 분위기가 산다고. 그때 백화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백화점 전 직원은 오후 3시 대강당으로 집합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백화점 전 직원은 뭐지? 갑자기 전 직원 소집이라니? 동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지영도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시 화장을 고치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어요. 그날 오전 핸드백 매장은 평소보다 조금 한산했습니다. 지영은 지루한 듯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문득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그녀가 노인에게 향수를 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영상 아래에는 수백 개의 분노한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경비원이 그녀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그 할머니 알아? 우리 백화점 실소유주시래. 건물 주시라고. 지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비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복자 회장님이셔. 매달 한 번씩 변장하고 매장을 돌아다니신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엔 내가 걸렸나 보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후 3시 전 직원 소집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고 어느덧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백화점 대강당은 1000여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위에는 이복자 회장과 김 이사, 그리고 젊은 남성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복자의 손자이자 백화점 경영진인 최민석이었죠. 지영은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의 동료들은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 향수 사건의 주인공이 지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김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직접 전하실 말씀이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자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어요.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단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복자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여 명의 직원들이 숨죽인 채 그녀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 사람은 내 냄새를 참지 못했고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단지 비싼 물건을 팔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인가요?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지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자의 말이 끝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한지영이 복자에게 향수를 뿌리고 주변 고객들과 웃음을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얼마나 고가의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비싼 가방을 들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복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때 최민석이 일어나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넘겨받았어요. 저희 백화점은 창립 이래 모든 고객은 VIP라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사건은 그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직원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김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어제의 사건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해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매장의 관리자와 저 본인을 포함한 경영진은 특별 재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영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지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복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지영을 지켜보았어요. 지영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단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이해와 연민이 더 많았어요. 용기 있게 나온 것은 좋은 첫걸음이네요. 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강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복자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복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민석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를 들었어요. 한지영 씨 3일 후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복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백화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눈길을 주고받았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공손해졌어요. 특히 노인 고객들에게 보이는 친절함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지영은 사흘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았어요.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가. 고급 옷을 입은 고객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지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지영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강남 현우 카페. 이복자. 짧은 메시지였지만 지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긴장된 모습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로 자신을 꾸몄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영은 가장 단순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수수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지영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 현우 카페는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닌 따뜻한 분위기가 특징이었어요.
지영이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이복자가 보였습니다. 복자는 평범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자체로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지영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영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이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한지영 씨. 지영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복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사 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한 행동은. 복자는 손을 들어 지영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어요. 우선 차부터 마시자고요. 그녀는 따뜻한 차를 두 사람의 잔에 따랐습니다. 이 차는 내가 직접 재배한 녹차예요. 맛이 어떤지 한번 마셔보세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외모로 판단받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지영 씨도 그랬을 테지요?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자의 깊은 눈빛을 마주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을 보고 향수를 뿌리는 마음, 한지영 씨는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나요? 복자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예리했습니다.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남들보다 뛰어나 보여야 한다는 강박, 그런 것들이 한지영 씨를 괴롭히지는 않았나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항상 최신 유행을 따르고 비싼 물건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모습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패였을지도 모릅니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친구들, 더 많은 기회를 가진 동료들. 그래서 적어도 겉모습만큼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복자는 지영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알고 있나요?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불안했답니다. 내 나이가 80이라는 게 믿기지 않겠지만 나도 한때는 30이었어요.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24이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 하나 데리고 살았지요.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백화점 창립자인 내 남편이었어요. 복자의 눈에는 먼 추억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복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사업을 일구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조금씩 커져서 지금의 백화점이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지영은 숨죽여 이복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존경의 빛이 번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변장을 하고 매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모든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서. 복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가끔 당신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그녀를 덮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이제 그만해요. 복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지영은 고개를 들어 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한 명씩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도 좀 더 관대해지는 것.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채찍질했는지, 그리고 그 불안감을 다른 이들에게 투사했는지 깨달았어요. 복자는 지갑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 번호예요.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연락하세요.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복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지요. 나도 당신도. 그녀는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틀 후에 백화점으로 돌아오세요. 새로운 부서에서 일을 시작할 테니까요.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고가 아니, 때로는 처벌보다 깨달음이 더 중요합니다.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복자가 카페를 나가자 지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부끄러움, 그리고 결의가 뒤섞였어요.
달라져야겠다. 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한지영은 백화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배치된 곳은 이전의 고급 핸드백 매장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백화점 고객 서비스 교육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첫날 지영은 긴장된 모습으로 새 부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최민석이었어요. 한지영 씨,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영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께서 특별히 지영 씨를 지명하셨어요.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이 가장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날부터 지영은 새로운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만의 경험과 통찰력을 프로그램에 녹여냈어요.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는 법, 모든 고객을 VIP로 대하는 방법, 진정성 있는 서비스와 같은 주제들이었습니다. 한편 백화점 전체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김 이사는 더 이상 매출만을 강조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과 마음가짐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가치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라는 말이 그의 입버릇이 되었죠. 한 달 후 새로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교육날 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어요. 그녀 앞에는 20명의 신입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영입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는 법입니다. 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복자 회장을 대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요. 신입 직원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숨죽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고객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 마지막에 한 신입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한지영님은 정말 달라지셨나요? 정말로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볼 수 있게 되셨나요?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여전히 오래된 습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날 저녁 교육을 마친 지영은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첫 교육을 마쳤어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복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했어요, 지영 씨. 내일은 더 많은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준비됐나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습니다. 복자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던 거예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니까요. 6달이 지났습니다.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친절 서비스 전국 1위라는 타이틀을 받으며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고객은 VIP라는 서비스 철학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지영은 이제 백화점의 서비스 교육 담당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백화점들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영 자신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싼 옷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신감 있게 생활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백화점 입구에서 한 남성이 지영을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한지영 씨 아니세요? 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만. 그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신문사 기자 박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무슨 일로요? 최근 귀사의 서비스 혁신에 관한 기사를 준비 중인데 이복자 회장님께서 지영 씨를 인터뷰해보라고 추천하셨거든요. 기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인터뷰는 백화점 내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영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복자 회장에게 향수를 뿌렸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지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그 사람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 감정, 상황을 이해하려고요. 인터뷰가 끝나고 지영은 5층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복자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복자는 지영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터뷰는 어땠나요? 복자가 물었어요. 지영은 복자 옆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까지도요. 복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함이 가장 큰 힘이 되는 법이지요. 지영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해고하지 않으셨나요? 당시 저는 정말 해고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복자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지요. 나는 지영 씨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와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았어요. 그것이 두 번째 기회를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천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복자는 지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지영 씨는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랍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수백, 수천 명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그때 복자의 손자 민석이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이 고객 만족도 전국 1위로 선정됐어요.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이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영은 감사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기쁨과 보람을 느꼈어요.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그녀의 눈에는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한 노인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이 배움은 평생 이어질 거야. 이복자는 지영의 변화된 눈빛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습니다. 백화점의 하늘정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이복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백화점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곳으로 거듭났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지영이라는 실수를 통해 성장한 한 사람이 있었죠.